연휴 기간에도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특히 여야 의정 협의체를 띄웠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을 포함해서 연휴 기간 의료계와 접촉을 하면서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올린 SNS 글에서 추석 연휴 기간 주요 의료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며 여야 의정 협의체 출발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많이 공감해준다고 밝혔고요. 추석 당일이었던 어제는 물론 오늘도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대표는 그제 추석 연휴 비상근무 중인 소방과 경찰을 격려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응급 환자 이송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격려 방문 뒤엔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며 여야 의정 협의체 출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의료진들 말씀이 제가 오늘 소방서 간다고 하니까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께 죄송하다고 중간에 굉장히 끼어서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모두가 지게 될 겁니다. 이 협의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를 띄웠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석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거 한 대표의 정치력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 많았는데요. 추석 연휴에도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서 이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 특히 오늘 SNS 글에서는요, 야당뿐이 아니고 정부를 향해서도 이 협의체 대화에 더 유연하게 나서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 집안 식구인 정부를 향해서 좀 고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요.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결단을 내리도록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명분으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의료계에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안 나서는 상황에서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결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석이 끝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 대표로서의 역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질 거기 때문에 정부를 향해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나름대로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플랜 B는 무엇인지에 대한 보관을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정치인은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소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대권을 꿈꾼다면은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자기의 소명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그 국민들이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정부를 향해서 SNS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것 이상의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미 의료대란은 시작된 거잖아요. 이거를 과연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특히나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저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권한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많고요. 정치권에서도 인정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대표가 당선된 직후에 대통령께서 한 대표를 외롭게 두지 마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막 움직인다라고 해서 과연 여야 의정 협의체 자체가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에 관련된 증언 관련해서 굉장히 의료 단체들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의협 회장 물러나라 전공의 단체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네.